예, 첫 번째 토론자로 서강대 언론대학원의 이제 조명기 교수님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들 제가 오게 돼서 아주 영광을 생각합니다. 근데 정한미 선생의 테러리스트 김구 그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충분한 자료를 저는 확보를 했습니다. 언론사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느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글을 복잡하게 쓰냐, 너무 아는 것도 병이다,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병이다 하는 걸 지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확실한데, 정보는 확실한데, 그런데 정리가 좀 잘 안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그 정한미 선생한테 좀 영상도 좀 있고요. 만약 이 제목을 많이 하니까 서로가 연물 제목을 보강하면 아마 앞으로 책 쓰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근데 우선 5.10 선거를 내려보세요. 요거 말씀하세요. 5.10 선거가 참 김구 선생님한테는 참 뼈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전 김구와 그 이후 김구는 이게 그전에는 좀 여유를 부려가면서 폭력과 테러, 아예 이승만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주장했고 선악이 분명합니다. 우리 요즘 트럼프 방문 하는데 방금 뭡니까? 해병대 치워나가게 하는 거 봐요. 영혼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아무리 허영식, intellectual seeing glory가 있더라도, 그래도 김구 선생 방문점이 있었는데 참 5.10 선거 이후에는 참 많은 김구가 달라졌다 하는 걸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한 것들에 대구 46년 10월 달에 일어나는 대구 폭동, 그거하고 4.3 사건하고 여수관원 사건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수관원 사건은 게릴라 전쟁 비슷해요. 그래서 희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동강이라는 게 사실 볼 수 있게 내용은 한 반 정도 알고 반 정도 지 생각 가지고 했는 게 남동강이거든요. 그런데 대구 폭동은 노동자들이 일으킨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대혁명이라고 봐야죠. 그때 한 20만 이 스트라이크했는데, 그때 스트라이크라는 게 결국은 적산가로 해가지고 적산재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동구입니다. 사실은 이 공동구에서 사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그건 볼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메인 스탈린에서 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제주 사선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선 5.10 선거 이전이죠.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그거는 이 조선공산당이 아니라 남용이 주축됐다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격이 좀 다르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김구 선생이 참, 김구가, 굉장히 희망했을 겁니다. 대한 독립 촉선 국민에도 완전히 등을 놀렸죠. 그리고 한국당도 완전히 선거에서 198명 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설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40년 이후에 누렸던 주석이라는 자리를 빼앗기는 아주 절박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여수반을 사건하고 이랬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그 유엔이라는 게 12월 8일 12월 8일 날 유엔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했거든요. 그때 소련도 굉장히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신스키라는 그 양반이 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4시간, 3시간, 4시간 막 그냥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뭐를 하냐면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그리고 광명신문 그걸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좌파에서는 그 매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데 정인 선생은 그 매체를 언급을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해. 그렇다면 이 소련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쪽 조선일보, 서울신문, 기껏해야 서울신문 위주 그리고 그쪽에서 뱅글레그 돌다가 끝났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시혁 씨라는 양반은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팩트를 정리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팩트를 정리하는 팩트하고 오피니언하고 다른 거죠. 오피니언은 근데 사실은 기술을 할 때 오피니언보다 팩트 정리한단 말이야. 오피니언은 가을하면 집어넣어야 돼. 그 팩트를 정리하는데 이 팩트를 이런 기술을 할 때 이쪽 저쪽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 소련 같은데 미국에서 나오는 거 프랑스에서 나오는 참 정확한 소식이 많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성시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정리 선생님이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를 만들 때 창시자입니다. 그러면요 조선중앙일보라는 게 위치가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가 갖고 있냐 그러면 좌파를 조선중앙일보에다가 다 엮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 엮고 그리고 거기에 여운영 씨가 그 조선중앙일보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좌익은 전부 그 물에 돌았다고요. 그런데 대북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노동자들은요 미군령이 들어오기 1945년 전에부터 지들이 신주, 대구, 여수 이런데 노동자들이 다 있던 이 노동 세력이 우리나라는 가만 없으면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이건 공산하고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중앙일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창시자가 성시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시력이가 그걸 정확하게 가야 돼요. 왜? 성시력이는 그 이후에도 각 언론사에다가 다 자기가 생각한 거 다 뿌렸는데 정보가 정확합니다. 언론인들이 오피니언 찍어넣어가지고 내올린다. 이게 안 그래요. 언론은 확실한 그 팩트를 위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김구가 북한을 갈 때
북한을 할 때 그 추천은 누가 했냐?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안중이가 이 김구를 그 총살을 시켜가지고 총질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성시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성시백이가 안중이가 총질하니까 성시백은 홍콩으로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을 영치고 봤죠. 우리 홍명희 선생님하고 그렇다면 이 성실에게 의견을 굉장히 지켜봐야 된다. 아까 정학희 선생도 성실에게가 분노당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분노당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게 봐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잘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김구 그러면 여기에 조배옥하고 김구하고 그러니까 이승 조배옥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미군정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불어는 미국의 정책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조배옥 박사가 결국은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이 길러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까지 해가지고 경제학 박사를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제 통입니다. 그리고 유엔 가가지고 12월 28일 남한을 변론할 때도 이 조배옥 박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구의 속을 누가 잘 아느냐면 이 머리 좋은 조배옥이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안이주연에서는 아주 수제 중에 수제자죠. 거기다가 김구가 과연 국제 강이라든가 지식 수준이라든가 그렇게 적대할 만큼 수준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김구는 그러면 자격이 없었냐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었죠. 그 사람은 경찰보다는 군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차기 임시정부에서 나온 그 군에 연결되는 그게 고리가 있을 거 말이에요. 그 고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정희 선생님 그 고리를 못 찾아요. 그래서 나도 해내다가 그냥 지려고 했는데 그 고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김구는 1940년부터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는 세문의 결정적인 공산당과 연결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926년, 27년은 신나라가 생기고 남북 합작이 되는데 26년 아주 그냥 절박한 시기에 공산당의 손을 잡죠. 그리고 42년, 그럼 44년 이렇게 했는데 그 추석 때란 말이에요. 추석 때가 그때 공산당하고 연결을 맺었다면 소련하고 연결을 맺었다면 그 끈을로 평생 안 갈 겁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계속 점령을 하고 있는 한 공권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해가지고 요수 반란 사건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좀 발언을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 중요한 내가 얘기를 하면 내 얘기가 돼버리니까 토론하는 사람이 주제넘죠. 하는 사람 얘기를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이슈를 하나 잡는다면 이 여수 반란 사건의 성격이 우선 규명이 돼요.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고 저런 사람은 그렇고 이거 아니고 그 5,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6만인이 죽었다는 건 대사건입니다. 어느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도 5,000 자유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5,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눈 감고 그냥 무시하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제일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김구가 원했던 제일 많은 이슈하고 국가 근민의 제일 많은 이슈가 다 모여가지고 그 소련도 이거는 브시스키가 유엔해가지고 3시간, 4시간 그냥 필리버스터 할 만큼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여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되면 김구의 역할이 뭔가 한국당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게 충분히 얘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여수하는 사건을 그냥 뭐 이런 것도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자료도 그게 문제 아니라 이게 왜냐 이게 우리 지금 체제와 관련되는 거야. 우리 지금 헌법이 뭡니까? 헌법이 결국은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그냥 막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하잖아요. 북한 손잡고 중국 손잡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김구가 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있다면 균등사상이라는 거. 얘만 이걸 위해서 좀 했어요. 우리 헌법 전문에, 재헌헌법 전문에 균등사, 요즘도 나오죠. 강의 책임 다 하고 말이야. 균등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82조, 84조 이쪽에 가면 거의 국유화를 갔어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좌우가 같이 합창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1954년 미군과 합작을 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완전히 국제공동학생비를 끌어다닙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그냥 헌법 개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그 헌법이 122조인가 156조 이쪽으로 보면 뭐 국방상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사형개혁을 공유화시킬 수 없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결국 김구의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자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우리 헌법에서. 근데 1987년 헌법에서는 성공이 들어가가지고 앞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고 뒤에는 슬쩍 갔다가 균등사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지 자유주의 경제 국가인지 뭘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우리 농지개혁도 결국 균등사상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김구 선생의 어떤 측면에서 기반적이다 그런 걸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